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요.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맏언니죠. 김아랑 선수가 한 말입니다. 오늘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과 함께 전했습니다. 김아랑 선수를 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녀와 함께 달렸던 아버지의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훈련을 했는데 제가 준비했던 건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즐길 수도 있는 것 같고 저에게는 조금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김아랑 선수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올림픽 2연패 뒤에 김아랑 선수를 든든하게 받쳐준 아버지의 낡은 트럭. 이유종 기자,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어떤 낡은 트럭입니까? 김아랑 선수의 아버지가 저 트럭을 몰고 한 20년 정도 그 창틀을 고치는, 창틀을 설치하는 그런 건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계를 꾸렸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과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신기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뒷받침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요, 사실 군부대에 있을 때 스케이트 대회에서 그 좋은 성과를 거둘 정도로 평소에 스케이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스케이트를 좋아하셨군요. 네, 그래서 딸과 그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신겼고요. 네. 김아랑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타왔고 또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일단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했지만 김아랑 선수 그만큼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이트에 몰두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서울로 유학까지 갔잖아요. 근데 가정 형편 때문에 좀 어려움도 많았다고요. 예, 지금 말한 대로 김아랑 선수 전주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코치로 내려갔던 그 서울의 코치가 재능이 있는 걸 보고서 유학을 와라. 네.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스케이트를 잘 타는 그런 중학교로 목원 중학교인가 거기로 목일 중학교죠. 네. 거기로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이사를 왔는데 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합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은 거기다 남자 선수였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당시에 이제 스케이트를 같이 타던 우리 이름에도 익숙하죠. 박승희 선수. 네, 박승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있으라. 해서 박승희 선수의 집에서 6년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사실 그 자매처럼 지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박승희 선수 어머니가 이 두 박승희 선수와 이 김아랑 선수를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네. 사실은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냐, 친동생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심지어 일부 기자들도 한때 김아랑 선수의 이름을 갖다가 바가람으로 잘못 쓰기도 했을 정도로 자매로 알고 도움을 네. 많이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혼자서 하숙집에서 이 스케이트 선수를 할 때 그 순둥이던 성격이 정말 독종으로 하면서 실력도 일치월장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딘 우리 선수들, 물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아랑 선수 4년 전에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어요. 얼굴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2016년 1월에 네. 그 전국 동계체육대회 네. 여기에 열렸는데 목동 아이스링크에 열렸습니다. 이때 그 경기를 하던 중에 부딪혀 서로 넘어지면서 상대 선수의 그 스케이트 날이 아이쿠. 이 김아랑 선수의 왼쪽 뺨을 그대로 베어가지고 네. 아마 상처가 보일 겁니다. 네네. 아주 거의 눈까지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간신히 피하고 큰 수술까지 했고 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김아랑 어떤 선수가.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케이트 할 때 바깥쪽에서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렇죠. 추월을 바깥쪽에서 해야 되죠, 바깥쪽에서 원래. 하니까 그 바깥쪽 추월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하. 지난 17일 날 네. 1500m 경기할 때도 네. 이게 바깥쪽으로 할 때 추월하는 게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아랑 선수가 대단한 게 그럼에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네. 경기를 해서 금메달 딴 게 아까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네. 정신력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부상을 이겨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김아랑 선수. 언제나 웃음으로 여자 쇼트트랙 팀을 이끌었던 맏언니였습니다. 김아랑 선수는요, 항상 언니로서 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빙상계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리고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아랑 선수는요, 맏언니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맏언니로서 이렇게 선수단 끌고 간다는 책임감이나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나이 차이가 다 얼마 나지 않아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을 때 그 언니라는 존재는 정말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정말 그냥 운동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느꼈던 그런 든든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혼자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 다 같이 뭉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 코치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김아랑 선수가 본인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좀 처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에 있다. 맏언니라는 자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럴 때 기대는 롤모델이 있었다고요? 누굽니까? 네, 4년 전에 우리나라 팀을 이끌었던 조혜리 선수입니다. 조혜리 선수는 4년 전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당시에는 조혜리 선수가 맏언니였고 김아랑 선수는 한 중간 정도 됐습니다. 두 사람의 터울은 한 9년 정도가 되는데 네. 동생들을 이끌어야 하는 김아랑 선수 괴롭고 힘들 때마다 전화를 걸거나 또 여러 가지 응답을 해서 조혜리 선수한테 많은 자문을 구했고요. 네. 그때마다 좋은 조언을 들어서 팀을 잘 원활하게 이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도 동생들을 항상 챙겨온 김아랑 선수. 이 1500m 쇼트트랙 경기에서 최민정 선수를 다독이던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 김아랑 선수 4위로 네. 들어오면서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먼저 다가가서 최민정 선수의 축하하고 다독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특히 3000m 계주 끝난 다음에도 김아랑 선수는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네.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는데요. 그동안에 특히 여성 선수들, 쇼트트랙 선수들한테 어떤 김석희 선수 관련해서 코치 폭행도 있었고 네. 그 전에 팀초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분란과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다 뒤로 하고 그래도 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김아랑 선수를 보면 선수들,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들이 볼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쁘다라는 말인데 본인이 이 예쁘다는 말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근데 사실 뭐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좋지 않을 여자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성희 의원님 어떠세요? 예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까? 맞습니까? 40대, 50대가 넘어가면요. 곱다고 해주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정 기자 계속해 주시죠.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또 자기가 맏언니니까 예쁘다는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기 말고도 동생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예쁘다는 소리가 굉장히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예쁘다는 소리 안 할까요 했더니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예쁘신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수 아이유의 경우 자신이 흔녀라고 합니다. 흔한 여자인데 아이유가 흔녀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한테는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해주면 훨씬 기분도 좋고 성적도 매우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갑자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유 편을 들고 그랬습니까? 이유정 기자. 어쨌든 정성희 의원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아랑 선수.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선수니까 잘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이겠죠. 가장 극찬일 텐데 이 잘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자꾸 이제 예쁘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아마 이제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고 차장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네. 여성은 있죠. 공부 잘하는 운동장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실 것 같아갖고 여기서 제가 좀 만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미모가 제일 칭찬하면 기분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네. 물론 운동 잘하는 건 좋겠지만은 이 구차장이 아직 나이가 저보다 적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여상 변호사님 말씀 꺼내신 김에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힘을 낼 수 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화요일 야식 파티였다고요. 화요일 밤에만 있는 야식 파티. 글쎄요, 이 운동 우리 민간 그냥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사실 야식이 사실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웬 운동 선수들이 야식이냐 의아해하실 건데 그 정도로 쇼트트랙이 운동량이 훈련량이 너무 엄청나가지고요. 그 오후에 200바퀴를 돈다고 그럽니다. 이 트랙을. 그게 완전히 어떻게 속된 말로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유일하게 야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바로 화요일 밤입니다. 왜 화요일 밤이냐? 수요일 날은 운동이 없습니다.
수요일 날 쉬기 때문에 화요일 날 야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네. 그 야식 먹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은 체중 조절 그리고 컨디션 조절 때문에 이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 화요일 다음 날 수요일 날은 훈련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겨서 이 선수들이 그 시간을 제일 그 메뉴는 치킨, 족발, 보쌈입니다. 그렇죠. 야식의 대표적인 메뉴가 족발, 치킨 저는 아닙니까? 야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성희 위원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리고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아랑 선수는요. 맏언니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맏언니로서 이렇게 선수단 끌고 간다는 책임감이나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나이 차이가 다 얼마 나지 않아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을 때 그 언니라는 존재는 정말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정말 그냥 운동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느꼈던 그런 든든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혼자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 다 같이 뭉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 코치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김아랑 선수가 본인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좀 처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에 있다. 맏언니라는 자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럴 때 기대는 롤모델이 있었다고요? 누굽니까? 네, 4년 전에 우리나라 팀을 이끌었던 조혜리 선수입니다. 조혜리 선수는 4년 전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당시에는 조혜리 선수가 맏언니였고 김아랑 선수는 한 중간 정도 됐습니다. 두 사람의 터울은 한 9년 정도가 되는데 네. 동생들을 이끌어야 하는 김아랑 선수 괴롭고 힘들 때마다 전화를 걸거나 또 여러 가지 응답을 해서 조혜리 선수한테 많은 자문을 구했고요. 네. 그때마다 좋은 조언을 들어서 팀을 잘 원활하게 이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도 동생들을 항상 챙겨온 아버지도 스케이트를 좋아하셨군요. 네, 그래서 딸과 그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신겼고요. 네. 김아랑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타왔고 또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버지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했지만 김아랑 선수 그만큼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이트에 몰두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서울로 유학까지 갔잖아요. 근데 가정 형편 때문에 좀 어려움도 많았다고요. 예, 지금 말한 대로 김아랑 선수 전주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코치로 내려갔던 그 서울의 코치가 재능이 있는 걸 보고서 유학을 와라. 네.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스케이트를 잘 타는 그런 중학교로 목원 중학교인가 거기로 목일 중학교죠. 네. 거기로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이사를 왔는데 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합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은 거의 다 남자 선수였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당시에 이제 스케이트를 같이 타던 우리 이름에도 익숙하죠. 박승희 선수 네, 박승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있으라 해서 박승희 선수의 집에서 6년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사실 그 자매처럼 지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박승희 선수 어머니가 이 두 박승희 선수와 이 김아랑 선수를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네. 사실은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냐, 친동생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심지어 일부 기자들도 한때 김아랑 선수의 이름을 갖다가 바가람으로 잘못 쓰기도 했을 정도로 자매로 알고 도움을 네. 많이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혼자서 하숙집에서 이 스케이트 선수를 할 때 그 순둥이던 성격이 정말 독종으로 하면서 실력도 일치월장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김아랑 선수 이 1500m 쇼트트랙 경기에서 최민정 선수를 다독이던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 김아랑 선수 4위로 네. 들어오면서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먼저 다가가서 최민정 선수에 축하하고 다독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특히 3000m 계주 끝난 다음에도 김아랑 선수는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네.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는데요. 그동안에 특히 여성 선수들, 쇼트트랙 선수들한테 어떤 김석희 선수 관련해서 코치 폭행도 있었고 네. 그 전에 팀초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분란과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다 뒤로 하고 그래도 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김아랑 선수를 보면 선수들,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들이 볼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쁘다라는 말인데 본인이 이 예쁘다는 말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근데 사실 뭐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좋지 않을 여자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성희 의원님 어떠세요? 예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까? 맞습니까? 40대, 50대가 넘어가면요. 곱다고 해주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정 기자 계속해 주시죠.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네. 또 자기가 맏언니니까 네. 예쁘다는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기 말고도 동생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예쁘다는 소리가 굉장히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예쁘다는 소리 안 할까요 했더니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통 예쁘신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수 아이유의 경우 자신이 흔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딘 우리 선수들, 물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아랑 선수 4년 전에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어요. 얼굴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많은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2016년 1월에 그 전국 동계체육대회 여기에 그 열렸는데 목동 아이스링크에 열렸습니다. 이때 그 경기를 하던 중에 부딪혀 서로 넘어지면서 상대 선수의 그 스케이트 날이 이 김아랑 선수의 왼쪽 뺨을 그대로 베어가지고 아마 상처가 보일 겁니다. 아주 그 거의 뭐 눈까지 안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거는 간신히 피하고 큰 수술까지 했고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김아랑 어떤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케이트 할 때 바깥쪽에서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추월을 바깥쪽에서 해야 되죠, 바깥쪽에서 원래. 하니까 그 바깥쪽 추월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난 17일 날 1500m 경기할 때도 이게 바깥쪽으로 할 때 추월하는 게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김아랑 선수가 대단한 게 그럼에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경기를 해서 금메달 딴 게 그 아까 그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정신력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부상을 이겨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김아랑 선수, 언제나 웃음으로 여자 쇼트트랙 팀을 이끌었던 맏언니였습니다. 김아랑 선수는요, 항상 언니로서 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빙상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요,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맏언니죠. 김아랑 선수가 한 말입니다. 오늘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과 함께 전했습니다. 김아랑 선수를 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녀와 함께 달렸던 아버지의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훈련을 했는데 제가 준비했던 건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즐길 수도 있는 것 같고 저에게는 조금 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김아랑 선수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올림픽 2연패 뒤에 김아랑 선수를 든든하게 받쳐준 아버지의 낡은 트럭. 이유종 기자,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어떤 낡은 트럭입니까? 김아랑 선수의 아버지가 저 트럭을 몰고 한 20년 정도 그 창틀을 고치는, 창틀을 설치하는 그런 건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계를 꾸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과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신기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뒷받침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저 아버지는요, 사실 군부대에 있을 때 스케이트 대회에서 그 좋은 성과를 거둘 정도로 평소에 스케이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